이 11번 요거 잘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자, 선분 Pn과 Pn 플러스 2를 얼마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내분점의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 항 Pn 플러스 2가 결정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놈이 수직선상의 제로고 두 번째가 4라면 계속 이런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 일반항 Pn을 구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내분점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할까 말까 하다가 자, 내분점 나오면 수직선상에다가 제로 잡고 4를 잡고 여기를 P1, P2 해보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대2의 그 방향을 잘 봐야 돼.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1대2지. 맞아요? 그럼 일단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갔을 때 1대2 하는 요 지점이 얼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으면 그게 P3야. 그치? 그 다음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작아졌지. 그러면 이쪽으로 1대2 하는 이 지점이 얼마야? P4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쪽이 작아졌지. 그럼 다시 1대2 이렇게 갈 때 여기가 얼마야? P5 돼. 그럼 한 번은 1에서 2로 갈 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가지. 자,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규칙성은 어디서 나와요? 규칙성은 이 거리 개념에서 나오죠. 처음에 이 거리가 얼마야? 4. 그 다음에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이 거리가 얼마야? 4의 몇 분의 몇? 3분의 2만큼의 거리로 뺐겠지. 뺐겠으니까 이 거리 개념을 마이너스 3분의 2로 할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증가됐지. 근데 얼마 증가했어? 이 전체 거리에 다시 몇 분의 몇? 3분의 2만큼 증가했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방향을 다시 바꿨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최초의 P1은 제로, P2는 뭐가 돼? 4라고 주어졌는데 P3는 4에 얼마? 4에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2만큼의 비율로 백하는 거야. 다시 P4는 어떻게 돼서? 그 전항에다가 다시 얼마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두 번 곱해서 커지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는 음수,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P에는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얼마 곱하면 돼요? 네, 4일 때 두 번밖에 안 했죠? 그러면 n-2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12번 바로 풀게요. 12번.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데. 자, 같은 지점으로 달리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200m 앞에서 있을 때 A는 B의 2배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2배의 속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자, B는 여기에서 반의, 얘 절반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 여기를 A1이라고 그러고 A2의 위치라고 했을 때 A가 최초의 B의 위치에 왔을 때, 그쵸? B가 간 거리가 있겠지, 그치? 그 B의 지점을 우리가 A3라고 하고
다시 A가 여기까지 오면 B가 또 좀 같겠죠? 그 B 위치를 A4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나갔을 때 요 거리의 갭이 땡땡땡 거리의 갭이 1m 이내가 되는 A의 위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은 거리만 봐. 거리 계속 늘어나지, 그쵸? 그러면 이제 공비가 음수는 아닌 거야. 방향을 안 바꾸니까 수직선상에서. 그런데 속도가 2배라는 얘기를 수식에 의존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면 쓴 시간이 같지? 그럼 간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으로 줄어들지?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여기 도착할 때만큼 간 거리의 절반만큼 또 가겠지? 그래서 속도가 절반이라는 거는 간 거리가 계속 절반씩 줄어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200에다가 식을 세워야지. A의 위치가 A1일 때는 제로라고 하면 이건 위치가 아니죠. 거리의 갭이 얼마야? 200. A가 A2의 위치에 왔을 때 거리 갭은 200의 2분의 1. A가 A3에 왔을 때 거리의 갭은 200의 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A가 n번째 왔을 때 거리의 갭은 200의 2분의 1의 n-1번 곱한 만큼 자꾸 절반으로 거리의 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1m 이내의 갭이 생기려면 200에다가 2분의 1을 도대체 몇 번 곱해야지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느냐? 그렇죠? 그럼 최초의 n이 얼마야? 최초의 n 2의 거듭제곱승 중에 2의 6승은 얼마? 64.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얼마? 256. 그럼 200을 넘어가는 순간 요 사이에 있겠지. 맞지? 아하, 그러면 A의 얼마가 8일 때 거리의 갭이 200의 2분의 1이 얼마? 7승일 거고, A가 9의 위치에 왔을 때 A9 위치에 왔을 때 2분의 1의 8승의 갭이 생기는데 요 사이 어딘가에서 거리의 갭이 1m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약분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위치는 8에서 9 사이 어딘가에서 거리의 갭이 1로 줄어든다. 이렇게. 속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거리 갭이 이제 절반씩 줄어든다. 내분점, 외분점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다? 공비가, 그렇죠? 분수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분점, 외분점이나 속력 문제는 그저 우리가 배운 수열 중에 뭐다?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규칙성 탐구하지 말고 문장이 긴 문제일수록 뭐가 수열은 오히려 단순할 경우들이 많다. 쓸데없이 정화식 안 나오고 단순 등비, 단순 등차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걸 가정을 깔고 뭔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정한 규칙을 잘 찾아 나가면 되고, 이렇게 간격의 값들을 잘 판단해봐라. 여기서 그 다음에 13번은 질문은 안 했지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알아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자, A1이 1이고 A2가 1이고 AN 플러스 2라는 놈이 전항과 그 전전항의 합이 그 다음 항으로 진행되는 수열을 피보나치가 발견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굳이 초항이 이게 아니면 피보나치 수열은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유도되는 문제가 문장형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다 똑같아요. 응용이 안 되니까 점화식이 안 나오고 뭔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혹시 피보나치 수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가면은 조금 쉽사리 풀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사망의 점화식이 나왔는데 개수의 합이 0이 아니죠. 얘는 뭐가 없다? 절대로 점화식 같은 게 생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화식이 생겼는데 일반항이 간단하게 안 생겨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승 n장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승인데 이걸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 그 초항도 바뀌면 또 달라져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일일이 규칙성을 탐구한다. 그렇죠? 탐구하다 보면 꼭 점화식이 얘가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조금 지식을 좀 많이 확보를 해두면 뭔가 안 되면 이거 피보나치 수열인가 한번 좀 의심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예측하는 문제가 또 몇 번째 하면 뭐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일이 다 써가면서 하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은 봐봐 이거야. 1, 그 다음에 1이면 그 다음 항은 2개 더해서 얼마? 2. 그 다음 항은 2개 더해서 얼마? 3. 2개 더해서 얼마? 4.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인데 피보나치는 세상의 만물의 법칙이 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쭉 자라다가 그쵸? 쭉 하나였다가 가지가 하나 나가면 이쪽에 이제 2개가 이렇게 나가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가 하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 나가고 뭐 2개 나가고 여기서는 2개 나가고 뭐 3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의 수준에 따라서 이 규칙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해봤더니 대충 맞아 떨어집니다. 저런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 게 랜덤한 것 같은데 이런 수열의 법칙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피보나치. 자, 그러면 이쪽 관련 문제들은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을 가졌어를 해볼 때 첫 번째 계단이 있어. 그럼 얘는 그냥 한 번 올라가면 끝나는 거지. 자, 두 번째 계단이 2개야. 올라가는 방법에 가지고는 한 칸 한 칸 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지. 그 2가지죠. 그런데 계단을 3개 올라가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피보나치 수열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칸 가는 거? 2칸 올라가는 방법에 가졌어.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2칸을 올라간 다음에 한 칸을 올라가는 방법에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한 칸 그러면은 한 칸 올라갔으면 이거 2개는 뭐야? 이 2개를 올라가는 방법을 가졌어. A2지. 이걸 A1이라고 하고 A2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A2가지가 나올 거고 얘는 2칸을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상황은 그렇죠? A1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2개 더한 게 뭐다? 3칸 올라가는 상황이다. 물론 계단은 그렇죠? 3칸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럼 4칸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거는 그죠? 처음에 한 칸을 올라가는 경우 A3 2칸을 올라가는 경우 뭐 A2 이렇게 해서 4번째 항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한 칸, 2칸이 나오게 되면 이걸 경우 그 다음에는 뭐 쫙 다 더하면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산하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거다. 뭐 여기 나온 문제가 지금 뭐냐면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있는데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흰 바둑돌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을 AN이라고 하죠. 그러면 A1은 2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한 개를 놓을 때는 이웃하지가 않기 때문에 흰 돌만 올려놓든 검은 돌만 올려놓든 2개 다 이웃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 올려놓는 게 몇 개라는 얘기는 3이라는 얘기, 3개라는 얘기는 그 전에 걸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 번째 진행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로 시작하든 흰 돌로 시작하든 검은 돌로 하든 시작을 할 거 아니야. 시작을 하게 되면 자, 흰 돌로 시작하게 되면은 옆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 검은 돌이 와야 되는 거고. 얘는 흰 돌이 와도 되고 검은 돌이 와도 되고 상관이 없지. 이렇게 하나는 하나로 가고 흰 돌이 나오면 반드시 뒤는 하나가 나오고 검은 돌이 나오면 반드시 두 개가 나오지. 그러면 A3를 이해할 때 똑같이 가는 거야. 시작이 흰 돌 아니면 검은 돌이지. 그럼 흰 돌은 다이렉트로 가고 얘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가지수는 여기서 결정되잖아. 근데 흰 돌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보고 검은 돌이고 흰 돌이 나오면 아니 뭔 소리야? 이거 검은 돌이죠? 검은 돌이 나오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되고 얘는 반드시 얘고 얘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아 얘는 색칠한 거죠? 그럼 자세히 보니까 얘가 뭐야? A1이지. 그죠? 그럼 얘가 뭐야? A2지.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전해를 보니까 스타트 라인이 두 개면 뭐다? 그 다음 항에는 반드시 A2가 나오게 되는 거고 스타트 라인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최초의 A1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A4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가지치기 한 게 A4지. 그치? 가급적이면 싹 묶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A3는 요 상황이 나오면은 그 다음까지가 A3지. 요 상황이 어딨어? 여기 있지. 그럼 얘에 의해서 가지치기 한 건 분명히 A3의 가지수가 나오겠지. 그럼 얘 다음에 나오는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A2에서 나온 가지수겠지.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항은 그 전항의 합으로 가겠구나. 그럼 얘도 또 해보면 똑같이 5개짜리 나온 거는 4개짜리로 가는 거고. 그쵸? 그 전짜리 또 3개 나온 거는 3개짜리로 가는 거야. 이해가세요? 굳이 한 번 더 쓰면 한 번만 딱 더 해봅시다. 얘는 바로 어떻게 돼? 얘는 2개짜리니까 바로 이 세트가 나오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두 가지로 갈려진다. 사실 이게 A3였고 대장 이 3개짜리 나온 거는 이만큼의 세트가 다 하여튼 이렇게 가지치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뭐를 A4 이게 A4의 가지수는 이게 뭐고 A2 거고 A3 거다 해서 2개 더한 게 다 이렇게 갈 거야. 그럼 그 다음 거는 뭐지? 이 3개짜리가 어디서 나왔어? A3 거지. 그럼 여기서 가지치기 한 건 A3야. 여기서 가지치기 한 건 뭐야? 그죠? A4가 요 세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 A4란 말이야. 요 밑에 있는 게 다 뭐야? A4가 되죠. 이런 식의 원리로 가는 게 피보나치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규칙성 탐구니까 피보나치 수열 2구나만 알면 그냥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예요. 전항을 더해서. 가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쥐새끼가 아니라 유전자 지도 갖다 놓고 뭐더라? 뭐가 나오면 아들, 딸 나오고 뭐 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뭐 이런 규칙을 가지고 몇 번째 세대의 자녀의 딸의 개수와 아들의 개수를 봤어. 뭐 이렇게 가면 똑같은 거죠. 뭐 누구는 딸이면 딸, 뭐 여자 남자면 아들, 딸 나오면 그죠? 그런 데서 나왔어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준은 뭐 그냥 깊이 있게 할 거 없고 너무 규칙성 안 생기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면 한번 좀 펼쳐보면 되겠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피보나치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들어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